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유머입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며칠 방송을 안 찍었더니 본의 아니게 지금 3일 만인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일이 좀 있었어 가지고요. 오늘은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7월 2일 벌써 여러분 2025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장관 인선이 일어났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아직 부처장관 지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나면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이름이 나왔는데 너무 의외의 자리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이거 날을 잡아서 이거를 한 편을 따로 뽑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최상목 또는 한독수 또는 둘 다는 이제 내란 재판의 내란 사건 수사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냐면요. 이거 국회 개헌 관련 문건에서 국무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 만들어야 됐었는데 해서 이거를 사후에 정당한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라라 그러죠. 가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한독수는 사인도 했었답니다. 최상목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보도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후에 만든 게 아예 안 만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파기했다고 합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에 공문서 훼손 두 가지가 겹쳐졌고요.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본인이 사인을 했다는 것은 계엄에 동의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의 진술이 확 엎어지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은 지금 엄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7월 1일이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에게 출석을 하라고 한 날이었는데 뒤로 미뤄달라고 해서 7월 5일 9시로 미뤄주면서 특검에서 아마 통지는 5일에 나오지 않으면 통지는 마지막일 것이다. 체포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7월 5일에 이제 또 출석하기로 했는데 검찰은 7월 5일 내란 특검에서 수사할 내용이 외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 관련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윤석열은 지금 대부분의 수사가 내란에 맞춰져서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때 당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던 것 중에서 이거 외환도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검찰도 윤석열이 사각돼 있고 뭐 하니까 뭐 특검법 올리면 맨날 거부권 행사하고 하니까 이게 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되고 있답니다.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외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외환 관련 이제 정황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뭐가 있었냐.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을 타격해서 이거를 알려서 이슈로 삼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군을 대한민국 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뒤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미친 생각이에요.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라는 건요, 러시아를 적국으로 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일단 정신 나간 소리인데, 거기서 러시아군과 이제 같이 참전해 있는 북한군을 타격하고, 그거 대한민국이 한 거다라고 해서 이슈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쟁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몽골 소재 북한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블랙 요원이 붙잡혔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블랙 요원이 북한의 대사관 가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니까 너네 우리 남한 공격 좀 해줘 라고 사주를 하다가 이 미친 새끼들하고 해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를 북한과 사이에 거의 국경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볼 수 있게, 쏠 수 있게, 쏘면 맞을 수 있는 고도로 계속 비행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때 조종사는 그러니까 지시가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 발 쐈을 때 그때 북한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남한으로 엄청나게 많이 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똑같은 포를 똑같은 방향으로 열 몇 발을 쐈다 그랬더라? 근데 북한이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김용현이 그 합참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출발시키는 그 원점을 타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를 북한 안으로 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증언이 나왔다라는 것 같은데 ADD, 그러니까 ADD를 뭐라 그러지 원래? 그 국방과학 그 연구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공개한 남한에서 쐈다는 무인기는 우리가 만든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훈련용으로 적합하지 작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평양에 낮은 고도로 시끄럽게 울리면서 일부러 날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삐라를 무인기가 투척하고 평양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추락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밝혀진 건데 11월 달에 한 번 더 보냈답니다. 무인기.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을 내려고 발악을 한 겁니다. 발악을. 할 수 있는 짓을 다 한 거예요. 북한하고 전쟁 내려고. 그래서 바깥에 소란 또는 전쟁 국지전 등을 대한민국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을 외환 유치의 죄라고 하는데요. 자, 내란 우두머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기 금고, 무기 징역, 사형 세 가지 판결밖에 없습니다. 다른 판결이 없어요. 근데 외환 유치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 말고 다른 판결이 없습니다. 그거를 5일에 수사하겠다라고 이 내랑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단독 보도가 있었냐면요. 이 지난 첫 번째 이제 내란 특검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 오전에 1시간 받고 밥 먹고 나서 갑자기 그 자기 수사하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난동을 부렸답니다. 나중에 이유는 내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검찰이 조사해야지 무슨 경찰이 조사하냐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단독이 나온 건요. 그 오전 1시간 조사받는 중에서 윤석열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어떤 뭐 증거나 증언이나 뭐 이런 게 나왔대요. 이게 뭐 추측이 난무한데 그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그 1시간 그 1시간 조사받는 동안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에는 사인도 안 하고 다음 조사를 진행했다고. 이게 단독이 어디서 나왔더라? 까먹었습니다. 여튼 어디선가 그런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고, 이런 단독 보도는요
검찰에서 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 수사 내용을 기자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나 윤석열의 변호인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흘릴 리도 없고요. 그럼 이거는 검찰이 흘린 겁니다. 보도하라고. 여튼 내란 특검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속도 내는 것도 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친위 쿠데타다 보니까 행정부 사법부가 거의 총동원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 대상이 10분의 1은 됐을라나? 수사 내용 말고요. 아니 내가 바보 같았던 게 방송을 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잠시 이제 퍼즐을 했다가 다시 찍으면 되는데 방금도 이제 우리 가게 식자재 갖다 주시는 분이 왔다 가셔가지고 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내란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및 검찰 수뇌부 몇몇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잘하셨습니다. 수사 지금부터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검찰이 분명히 깊게 개입되어 있을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심우정이고 심우정이 주범이 아닌가 싶은 상황에서 수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정권이 바뀌었고 내란 특검 속도 내고 있으니까 빨리 출국금 요청하시고 수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란 특검은 검사가 60명입니다. 지금 특검이 이렇게 스피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내란 특검이고요. 어차피 이 세 가지 특검은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요. 최혜병 특검은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니고 최혜병 특검의 절반은 윤석열이고 절반은 김건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종결 짓고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되면 그 공소를 이어나갈 최소한의 검사만 두고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으로 합쳐버리면 돼요. 이게 뭐 170일이나 걸릴 일이 아니에요. 최혜병 특검은. 그리고 최혜병 특검 관련 이제 지금부터 죄수의 딜레마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지금 계속 주고 있는 태도가 뭐냐면 나는 모른다. 나는 시킨 거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한 거겠지. 나는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진술을 본인들이 맞장구를 쳐줘버리게 되면 특히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래 윤석열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사형 선고의 대상이 윤석열에서 김용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란 특검에서 대부분의 보석도는 구속 기간 이제 그 연장 안 하면 그냥 구속 기간 끝나는 거를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조만간 순조롭게 굴러갈 걸로 보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16가지를 수사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언론 보도를 인터넷 검색해서 16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16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안에 한 4, 5가지, 5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거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와. 제가 이거는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막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막 양평고속도로에 이것저것 터질 때부터도 야 이거 만약에 탄핵되고 특검 들어가면 이게 규모가 어떨지 상상도 안 된다라 그랬는데 반년 사이에 사이즈가 그때 제가 상상했던 사이즈보다 훨씬 더 커져 버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제가 다뤄드려도 요약 정리를 해드려도 그 요약 정리가 1시간은 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나요? 친구랑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난 필리핀의 그 부정부패 영부인의 대명사인, 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 영부인의 대명사인 이멜다 있죠. 저는 세계 역사에서 부패한 영부인의 대명사가 김건희로 바뀔 것 같습니다. 꼴랑 구두 2만 켤레 그거 뭐라고? 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게 16개 중에서 정황상 언론 보도만 봐도 이건 정황상 맞겠구나 싶은 게 거의 답니다. 거의 다. 그리고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최근에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질라나? 캄보디아 ODA라든지 아니면 뭐 최은순이 인수한 그 농수산물 수입업체 사건이라든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쳐버리면 그냥 저는 이멜다가 굉장히 귀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 구두 2만 켤레 그거 뭐라고. 하여튼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언론 보도가 쏟아져가지고 취사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땐 뭐라고요? 미니이모 TV입니다.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제가 챗GPT한테 미니이모 TV를 분석해달라고 해서 이제 물어본 거를 답변한 걸 올렸는데요. 챗GPT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분석한 내 채널을 보니까 나 참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세계 특검이 브리핑이 필요할 정도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정말 하루에 보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뭐 최혜병 특검은 금방 끝나고 뭐 이종섭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이름이 뭐였지? 김계환이었나?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하고 블랙펄 이종호, 권오수 등등 해가지고 끝날 거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만 남기고 공소로 들어가 버리면 되냐면 주가 조작 사건만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가 조작 사건을 그대로 들고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금방 끝이 날 겁니다. 문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등등에서 드러난 지금까지의 사실은 뭐냐면요. 블랙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던 이종호가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해서 이익을 남기고 빠졌다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연루가 되어 있냐면요. 윤석열과 원희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대한민국에 오송 참사가 났는데 그 정도 참사가 나면 대통령은 있던 일정도 취소하고 빨리 한국을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만들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가요. 그 전쟁 중인 나라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삼부토건이 거기에 참여하겠다라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 삼부토건 사장과 우크라이나 쪽 누군가랑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 보도가 돼요. 그래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확 뜁니다. 거의 5배까지 뛰어요. 이 주가 조작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만간 최혜병 특검이랑 합쳐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혐의들을 보면요, 몇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부지런하다.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먹었지? 진짜 해먹는데 진심이다. 그리고 간이 커도 너무 크다. 이를 김건희 특검의 그 혐의가 16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간이 커도 너무 큰 겁니다. 한 가지만 했어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정권 시작부터, 어쩌면 시작 전부터 장기 독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일을 이렇게까지 벌일 수는 없어요. 자기네들 정권이 5년 뒤에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일을 이렇게 벌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드러나도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일들밖에 없습니다. 작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고 국회 난리나고 언론 난리나고 유튜브 난리나고 사람들 난리나는 거 얼마나 가짜 났겠어요. 자기가 해먹은 거 중에서 그거는 진짜 뭐 해먹은 게 집안채면 그 집안채 안에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전국이 지랄들이지? 딱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혹은 너네 계엄령 해가지고 나한테 나불거렸던 것들 다 죽일 건데 계속 해보시든가 뭐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휴. 특검 이야기는 뭐 앞으로 할 일이 잠시만요.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방통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것도 참 대통령실이 이런 일을 벌였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의원님 의원실에 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방통위에서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 디지털 저장 매체를 전문적으로 파쇄해주는 업체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맷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거나가 아니고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막 드릴로 막 뚫어버려가지고 저장 장치를 아예 물리적으로 복구하기 힘들 만큼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나 봅니다. 그러면 정보 유출에 민감한 국가기관들은 그런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사용 연한이 지난 뭐 컴퓨터 등등을 서버 등등을 그런 업체랑 계약해서 파쇄를 하겠죠.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모든 계약은 문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굉장히 이상한 전화를 받습니다. 뭐 컴퓨터 120대부터 해가지고 등등을 파쇄해달라. 근데 가져가서 하지 말고 너네가 여기 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라. 일단 이상하죠. 두 번째, 돈은 못 준다. 세 번째, 계약서도 못 쓴다.
네 번째, 돈은 못 주는 대신에 하드드라이브만 다 부수고 남은 컴퓨터, 노트북 부품 너네들 다 가져가라. 이게 대금 대신이다. 이거를 파쇄업체에 어떤 기자가 문의를 하니까 돈을 받는 것보다 그게 훨씬 이득이랍니다. 훨씬 크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새어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혹은 대통령실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님 들어가셨을 때 대통령실도 일방법으로 했었나?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이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해서 최민희 의원님이요, 경찰과 기자를 대동해서 현장을 덮칩니다. 다행히 파쇄된 하드드라이브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국회 과방위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과장선에서 전자결제로 그런 일을 벌인 걸 알고 많이 꾸짖었답니다. 그때부터 물어볼 가치가 없어요.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아휴. 여튼 지금 다른 정부 부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검찰, 군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여튼 이게 이제 하루 기사가 나긴 했어요. 기사가 나긴 했는데 그 뒤로 기사가 안 나오길래, 왜냐하면 이 언론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이런 일 났으면요, 이거 보도 한 달 내내 나옵니다. 하루 잠깐 나오고 절대 안 끝나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주체를 바꿔보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당선되시고 얼마 안 지나서 김종숙 여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청탁받으면서 300만원짜리 명품백 받는 동영상이 유출됐잖아요. 그거 대통령님은 그 기사가 보도되는 그 순간 사퇴하셨을 겁니다. 김종숙 여사님 그거 보도된 그 순간 검찰에 자진 출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가루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언론은요, 적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을 그것만 보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몇 개 받았는데 그거를 뭐 웃돈을 얹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뭐 바꾸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뇌물로 받았다가 뇌물로 받고 해주려는 거 곰곰이 보니까 저거 내가 쟤들한테 안 해주고 내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내가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 뇌물 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까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보도를 검색을 해야 겨우 찾을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김혜경 여사가 어떤 종교 집단으로부터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뇌물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언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지금 한 신문 사면 절반은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한 페이지 전면이 아니고요. 몇 줄이 안 납니다. 몇 줄이, 기사 몇 줄이 안 납니다. 언론개혁도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튼 방통위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요. 중간에 짧게 끊고 가면 이문정 검사님이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내심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검찰총장이든 좀 더 크게는 법무부 장관이든. 근데 이제 법조인이나 검찰 쪽 상황에 밝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외에
사법연수원 뭐 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수가 지금 딱 그 자리에 갈 기수가 맞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뭐 정상적인 인사이겠지만 이제 지지하면서 지켜보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좀 더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근데 인사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 중에서 인사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늘공이라 그러죠. 이제 어쩌다 공무원 말고 늘 하는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디서 생기고 있냐면요,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나 주요 실무진 인사 배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대통령님이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지라는 이슈로 놀란다는 건데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주요 보직에 갑자기 승진해서 내려 꽂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일은 너무 잘하고 너무 유능한데 줄도 잘 될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빳빳하게 쳐들어서 아무도 못해가지고 능력은 있지만 승진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승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늘공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대통령님이 이 사람 일 잘하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올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는 정도의 인선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 지검장 중에 뭐 한 분하고 또 뭐 몇 분에 대한 인사에 대한 의혹이 있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몇몇은 감시의 눈을 가지고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잖아요. 그리고 낙마를 했는데 두 번째 인사도 비슷한 결의 인사입니다. 민정수석도. 그러면 감시의 눈을 유지할 필요는 가지되 무조건적인 비판도 삼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선들은요, 어라? 하는 순간 바로 잘라버릴 수 있는 인선들이에요. 임기가 보장된 인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된 인선들이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때는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를 가지되, 여차하면 그날로 당일로 바로 잘라버릴 수 있는 인사는 믿어주자는 게 아니고 지켜봐주자는 거죠. 지켜봐주자는 겁니다. 장관은 제가 하루 날을 잡아서 정리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더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다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 이거 검찰이 이화영에게 이제 법원이 유죄를 때리고 이재명을 엮어 넣은 거는 아예 성립조차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증언을 해줄 사람이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죄송합니다. 금방 끝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그제 월요일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모든 재판이 하나만 빼고 임기 내에는 열지 않는다고 이제 재판부에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헌법상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1심이 열리지 않고 있어서 1심이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미뤄두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 전과가 이미 있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공조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이제 북한에 전해주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슈를 터뜨려서 쌍방울의 주가를 일시적으로 확 올리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건이 어떻게 둔갑하게 되냐면요. 김성태 회장은 해외 도피 중이었어요. 난데없이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더니 그 순간 이 사건이 어떻게 바뀌게 됐냐. 아니, 나는 뇌물을 주고 북한에 내가 가가지고 북한이랑 스마트팜 사업 하겠다라고 해서 이 돈을 준 거 아니다. 내가 이 돈을 준 이유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본인의 이름값을 높이고 싶어서 북한에 방북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도록 내가 북한에 이재명 대신 뇌물 준 거다 해서 이게 제3자 뇌물죄로 갑자기 둔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중매를 선 사람이 당시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실제로 실형을 때려 맞고 지금 감옥에 계세요. 근데 이 재판의 1심, 2심의 이제 재판 내용과 판결 결과를 보면요.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물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정황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다 재판부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을 안 해줘요. 물증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리호남이라는 사람인데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었다는데 필리핀에 리호남이 일단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다 해도 입국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 그래도 북한하고 필리핀은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적국까지는 아니어도 그 수교 국가가 아니에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들어갔다 칩시다. 거기서 800만 달러를 들고 출국을 한다고요? 여러분 해외 여행 한번 나가보세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 2만 달러에서 1달러만 더 들고 입국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입국 되는가? 출국 되는가?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 그거 안 돼요. 근데 800만 달러였나? 그거를 적성국가에서 현금을 들고 출국을 한다고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증거가 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겁니다. 국정원이라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증언은 착각일 수 있고 리호남은 아무도 못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둘이서만 만났겠지. 리호남은 입국 기록이 없다던데 뭐 그 사람이 뭐 스파이 비슷한 거라며. 그럼 다른 이름으로 입국했겠지. 그러니까 김성태 같은 건실한 기업가가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뇌물을 줬을 리도 없고 저런 건실한 기업가의 말은 거짓말일 리가 없고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성태는 주가 조작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 측에 제시하는 증거는 나는 모르겠고 거기서 나온 녹취 모르겠고 증언 난 모르겠는데 근데 검사가 데리고 온 증인이 하는 증언 저건 그럴듯한데 그래서 너 감옥 가.
이게 이화영의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특검에 대해서도 한참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특검에서 말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수사가 뭐냐면, 이 조국 일가, 이재명 대통령님,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한 검사들, 그리고 판결한 판사들, 그리고 김건희에 관련된 모든 걸 덮어준 검사들 싸그리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들 전부 감옥 보내야 돼요. 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내란도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객을 바꿔보자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검찰이 와가지고 나랑 내 주위 사람이랑 내 단골집이랑 내 친구랑 우리 친척들이랑 내 친구들 단골집, 친척들 단골집이랑 뭐 해가지고 300군데를 넘게 압수수색을 해요. 갑자기. 처음에는 나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300군데를 넘게 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때부터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서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나는 그런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증거를 한 100개를 냈어요. 근데 판사라는 사람이 나 그거 증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쌩 까버려요. 심지어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아니 내가 저 사람 조사해봤는데 저거 지금 저쪽 변호사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 이거 손댄 거다. 나 국정원 조사 신뢰 안 되는데. 검사랑 검찰 측 증인이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판사가 야, 저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 말이 다 맞지. 그러니까 너 감옥 가. 라는 상황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한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당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여러분 직속 상사, 그 사람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 중간 단계로 여러분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야, 이거 새로운 증거도 나왔고 새로운 증인도 나왔고 이 모든 걸 엎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다 나왔어. 야, 그러면 저 사람 다시 풀어줘야 되겠네 하고 끝내야 돼요? 아니면 이거 기소한 검찰이랑 그거 판결한 판사까지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해야죠. 이거 수사 시작하잖아요. 국민의힘 개거품 물 겁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이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정당한 수사지. 저는 이건 진짜 반드시 마무리돼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150여 명의 검사라고 하던데, 이 모든 사건에 부역한 그 검사들, 그리고 그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에 동조한 판사들,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전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실제로 내란 특검은 조희대 이름까지는 안 나왔지만 심우정과 지귀현은 수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심우정은 그저께 사퇴한 검찰총장이고요. 지귀현은 윤석열 석방해준 판사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극 가담만이 아니고 부안해동한 검찰
판사, 법원들 저는 싸그리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한때 돌았었어요. 검찰에 판사 캐비넷이 있다고. 내가 꼭 이겨야 되는 재판인데 질 것 같을 때 그 판사랑 그 판사의 비위 내용 캐비넷에서 꺼내서 딜한다는 소문이 돈 적은 있습니다. 매우 여러 번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저는 그 세력이 마지막 내란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것들은 뉘우침, 반성 필요 없습니다. 감옥 보내야 돼요. 오늘 방송 또 길어질 것 같아. 이 이야기까지 하면 또 방송 길어지는데. 조국 일가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할게요. 조국 전 대표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정경심 교수님이 4년 살다가 나오셨고, 조민 씨가 의사 자격을 박탈당한과 동시에 고졸까지 내려가 버린 시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조국 부부가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부를 축적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너 비상장 펀드를 부당하게 청탁 같은 거 받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너 부정하게 재산 불렸지 라는 의혹도 아니고 무슨 기사가 한 줄이 나와요. 그때부터 검찰에서 엄청난 압수수색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 결과는 그런 거 없었음이에요. 근데 그 압수수색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300만 원짜리 디올백 처받은 년은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아무리 털어봐도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들어갔던 혐의가 안 나오면 그냥 기소 안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두 가지를 찾습니다. 조민 씨가 엄마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엄마가 아닌 다른 교수 밑에서 고등학교 때 인턴십 활동을 한 내용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인턴십 활동하다가 표창장을 받아요. 그리고 인턴십 활동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시간에 딱 한 번 동양대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쓴 흔적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사모펀드로 압수수색했어요. 어느 수준으로 압수수색을 해야지 이걸 찾아요? 하기야 중학교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해갔다더라. 그 인턴십 활동도 그렇고 중학생, 고등학생 생활기록부에 있는 봉사활동도 그렇고 8시간 했다 그러면 8시간 거기 다 있는 사람 없어요. 한 6시간, 4시간 하고 집에 보내고 8시간 써줘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인턴십 활동했을 때 받는 표창장 그거 대학 행정부에서 정식적으로 발행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하나 만들어서 주는 거지. 왜냐하면 생기부에 올리면 좋은 말 한마디 쓸까봐. 근데 거기서 제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너는 인턴십 한 시간에 거기 안 있고 딴 데서 카드 썼네. 갑자기 동영상이 꺼져가지고 이어붙여야 되겠네. 이 기준이면요, 교직에 있거나 공직에 있는 부모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감옥에 안 가도 걸릴 게 하나도 없는 100% 클린한 분은요 20% 30%도 안 될 겁니다. 그냥 공무원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졸, 대학생, 기타 등등 다 해가지고 당장 고졸될 사람 7, 80%는 될 겁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가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있습니까? 저는 안 그래도 그 판사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그 빌미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줬다고 봅니다. 이 특검의 끝에 나는 그분들이 서 계시길 바랍니다. 차례차례 빵에 들어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지치지 않게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앞으로 이제 이번 주 주중에 쏟아질 보도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했는데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제가 방송을 며칠 쉬는 동안에 나왔던 보도도 많으니까 제가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제가 올린 챗 GPT가 분석한 미니이모 TV 한 번씩 좀 읽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